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란의 핵무기 과학자입니다. 북한으로 치면 과거 경원하 박사 같은 이 내폭형 기폭 장치 전문가 최고위급 핵무기 과학자인데, 지난 개전 초 최초 공습 때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자기 가족들은 다 죽고 자기는 뭐 집에서 그때 마침 어디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신해 있었는데 결국은 들켜서 폭격을 받아서 일가족이 전체가 다 몰살을 했다라는 건데, 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할 거야 라고 발표한 이후에 이루어진 폭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시장 중에 제일 큰 데가 미국이죠. 사실은 그 미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 여기에 우리 K9A2 자주포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는데 정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자, 이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풀 능력이 우리 정부에 있을지, 또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주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방산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수도 있었을 미육군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에 먹구름이 짙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K9A2 자주포와 경쟁하고 있는 BAE 시스템스가 이 사업에서 유리한 입지를 굳히는 모양새인데,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가 따라주지 못하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방산시장에서 한국이 또 한 방 맞았습니다.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미육군이 BAE 시스템스와 신형 자주포 시제 차량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신형 자주포 제작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아미 리코그니션이 보도했습니다. 미육군 전투역량개발사령부 무장센터는 BAE 시스템스와 지난 6월 19일 회사 측이 M109 52로 명명한 신형 자주포 협력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시제 차량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BAE 시스템스의 M109A2는 우리나라 한화가 미국 현지에 세운 한화 디펜스 USA가 제안하는 K9A2, 제네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가 독일 KNDS와 협력해 제안한 피라냐 차륜형 자주포 탑재 AGM, 이스라엘 LV 시스템스의 아트모스 2000과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BAE 시스템스는 미육군이 현재 도입 중인 M109A7 자주포의 차대를 공유하되 52 구경장 신형 155mm 주포와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한 신형 포탑을 얹어 최대 사거리를 70km까지 늘린 M109-52를 미육군에 제안 중인데요. 이와 별개로 미육군의 기존 자주포들을 개량하기 위한 솔루션으로도 이 개량 패키지를 제안 중입니다. 미육군은 M109-52 시제 차량은 필수 전투 능력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으로 리스크가 작고 비용대 효과가 우수한 솔루션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시제 차량 개발 및 제작 계약으로 BAE 시스템스는 SPHM 사업에서도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낮은 비용과 높은 효과를 요구하고 있는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기조에도 부합하고,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무기 조달 디커플링 현상과도 무관치 않는데요.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세계 4대 방산 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아무래도 실현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무기시장에서, 우리 K방산 무기시장에서 계속 안타까운 소식들만 제가 전해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죠. 오르카 사업 4조 원짜리, 그 사업도 지금 좌초될 위기가 커졌고, 왜냐, 유럽 돈으로는 유럽 무기를 사자라는 기조죠. 그리고 캐나다 24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역시 그 캐나다가 유럽 나토와 같이 보조를 마치기로 함에 따라 EU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사인을 해서 유럽 무기를 유럽 잠수함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여기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가서 G7이다, 또 나토 정상회의다, 이런 데서 캐나다 총리, 폴란드 총리를 만나서, 야, 우리가 그래야 되겠냐, 우리가 남이냐, 우리도 우방 아니냐,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G7에서는 아무 성과가 없었고, 또 나토 정상회의는 불참을 통보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자주포 사업, 정말 압도적인 물량인데요.
자, 이게 바로 BAE 시스템스가 만들어 놓은 시즈 차량입니다. 포탄 사격하고 있죠. 이 차량의 차체는 현재 M109A7 팔라딘 개량형이죠. 그 자주포의 차체예요.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를 활용한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포탑, 이거는 새로운 포탑입니다. 52 구경장, 우리 K9과 같은 52 구경장입니다. 왜냐, 이 M109A6까지는 차체도 작고, 그리고 차체가 작기 때문에 더 강력한 포를 장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A7에 와서 차체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 차체가 크니까 이제 52 구경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BAE 시스템스, 요게 이제 미국 법인입니다. 이 미국 BAE 시스템스가 이 포탑을 얹어서 미리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체는 M109A7과 같고 포탑은 전혀 새로운 겁니다. 여기에 신형탄을 쓸 수 있고 신형 유도 포탄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까지 탑재된 그런 자주포 포탑을 얹었어요. 자, 요건 이제 BAE 시스템스 회사 거니까 우리 미국군 거 시제 차량 하나 만들자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이 계약을 통해서 미국군은 써보면 지금 있는 M109A7 자주포하고 부품 공통성이 너무 많죠. 다른 우리 K9 자주포나 뭐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부품 공통성이 많죠. 군수 지원이 쉽죠. 이러니 그냥 이 모든 것이 라이센스 전체가 다 미국 거인 이 BAE가 만든 M109-52 이걸로 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지금 현재의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쟁하고 있던 4개 모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되었던 우리 K9A2, 그걸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아니 우리가 동맹인데 그래서 되냐, 우리가 미국 무기 얼마나 많이 샀냐, 자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외교, 정치력, 외교력 이 영역에 우리 정부가 지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참 힘들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우리 수출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뻥뻥뻥뻥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정부가 또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 공약했죠. K방산을 세계 4대 방산 대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 정말 빌공짜 허무하게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고, 두 번째입니다. 12일간 이스라엘의 추적을 따돌리며 이란 곳곳의 은신처를 전전했던 이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 결국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제거됐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가 일가족 전체가 몰살된 최초의 케이스인데,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과학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서운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있었던 최초의 테헤란 공습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란 전역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던 이란 핵무기 개발 책임자 모하마드 레자 사디기 사베르 박사가 현지 시각 6월 24일 새벽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베르 박사는 지난 5월 미 재무부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중대한 기여를 한 인물로 지목해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인데요. 그는 최근 실시된 이란의 핵무기 기폭 실험을 주도한 최고위급 과학자로 구형 폭발, 즉 내폭형 핵무기 기폭 장치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은 13일 공습 당시 테헤란에 있던 그의 자택을 공습했는데요. 그는 공습 당시 잠시 집을 비웠던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아내와 아들 등 가족 전체는 현장에서 폭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찾아내기 위해 이란 전역을 수색했지만 열흘 가까이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신분을 위장해 이란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목숨을 연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여비가 떨어지자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아스타네의 아쉬라피에 있는 아버지의 자택에 은신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곳에 램페이지 미사일 3발을 쏴서 건물 안에 있던 사베르 박사의 일가족 전체를 몰살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한 램페이지 미사일은 사거리 250km의 공대지 미사일로 306mm 다련장 로켓에 사용되는 로켓탄을 개조한 것인데요. 탄도 중량이 150kg에 달하고 건물 벽을 뚫고 들어가 파편을 흩뿌리기 때문에 피격된 건물에서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깊이 관여한 최고위급 핵무기 기술자 10명을 제거하게 됐는데요. 이란 정권이 존속되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당분간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딱 사진 한 장, 요거 딱 사진 한 장 있습니다. 경원아 박사, 과거 우리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 유학을 갔어요. 한국 해병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캐나다 유학 가서 그 캐나다 대학에서 이 구형 폭발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를 1970년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포섭을 해서 북한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폭발하는 기폭 장치를 만들었고, 그로서 북한은 많은 기폭 실험을 통해서 지금 핵무기를 개발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경원하 박사인데, 이란으로 치면 바로 그 경원하 박사의 포지션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6월 13일 제거하려고 이스라엘이 이 사람의 집을 새벽에 공습을 했는데 마침 그때 어디 가고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식들은 그날 공습에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이제 겁이 나니까 이 사람이 휴대폰도 버리고 그냥 도망 다닌 겁니다. 왜냐? 휴대전화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해서 타격을 하니까 휴대폰도 버리고 도망 다니다가 지금 여기 카스피에, 그러니까 테헤란에서 북서쪽이에요.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이 도시, 여기가 자기 아버지의 자택이 있는 곳인데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아버지 자택에 가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걸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오신트 또는 직접 공작원을 파견해서 찾아냈겠죠. 그리고 여기를 폭격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사베르 박사 부친의 자택이 램페이지 미사일 3발을 맞고 폭격,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파괴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이다 라고 선언한 그 이후에 때린 겁니다. 자, 이 공격에 사용된 무기는 바로 F-16 전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컨포멀 탱크 잔뜩 달고, 그리고 외부 연료 탱크 해서 컨포멀 탱크까지 해서 외부 연료 탱크 3개, 컨포멀 탱크 2개 해서 5개의 외부 연료 탱크를 달고, 이 사진에는 지금 램페이지 미사일 4발 달고 있지만 아마 1발, 많으면 2발 달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3발을 저 집에 때렸다고 하니까 최소 2대가 한 대는 2발, 한 대는 1발 쐈던지, 아니면 3대 이상이 가서 각 1발씩 쏘고 빠졌던지, 뭐 이런 작전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천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공대지 미사일을 때리고 돌아와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야 말았는데, 자, 이로써 이란의 핵과학자 중에서 최고 등급의 과학자 10여 명이 지금 제거가 됐는데, 당분간 이란의 핵 개발은 속도가 상당히 더뎌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